자, 이번 시간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와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은 이제 당기 매출원가와 다음 연도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회계 기준을 배제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재고자산은 원가법과 저가법 중에 선택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무신고했을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을 인위적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선입선출법하고 신고한 방법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재고자산을 위호별로 구분해서 종류별로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무신고 임의 변경 시에 일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무신고하게 되면 선입선출법이고요. 임의로 변경하게 되면 무신고 시에 평가 방법 가액하고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을 보면 세법상의 평가액하고 장부가액 중에 세법상의 평가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세법상의 평가 금액이 크다는 얘기는 그것만큼 차액만큼 이익이 덜 잡혔다라는 거죠. 필요경비 불산입, 재고자산 평가감 유보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필요경비 산입,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 유보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장부가액이 오히려 큰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리를 하게 되고요. 다음 연도에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자, 단기 세무조정이 차기의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바로 반영되는 경우에 되는 이유는 단기의 기말 재고자산이 차기 기초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차기에 전부 판매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보잔액도 소멸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손부패의 경우에 파손부패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조정 명세서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검토입니다. 자산별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한 날짜, 신고 방법,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고한 방법은 제품과 상품은 우리 자료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되어 있고요. 평가한 방법도 이동평균법입니다. 원재료는 신고 안 했고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조정 계산서로 들어갑니다. 상품 본인 계상액은 1억 5,390만 원입니다. 근데 신고를 했고 이동평균법으로 했죠. 그러니까 평가한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조정 금액은 없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부분 2,600만 원인데요. 신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으로 계상을 했죠. 신고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안 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에 해당되는 금액 2,700만 원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큼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고요. 제품에 대해서 동일한 적정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차액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정 금액이 나타나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부분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감 100만 원 유보, 전기 평가 관련되는 부분이죠. 우리 교재 자료에 보시면 전년도 유보잔액 중에 재고자산 평가증 500만 원이 필요경비 산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경비에 불산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필요경비 산입 유보,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55페이지에 제세공과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세공과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순자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고요. 공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법령에 의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라든가 법령상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게 아닌 거, 이런 요건이 충족된 것들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인정이 되는데, 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제세공과금 중에 대표적인 거 보면 장애인 고용 촉진과 관련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이런 부분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관련되는 이런 분들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교통위반 벌과금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인정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부과하는 지체상금, 대표적인 게 우리 카드 대금 연체에서 나오는 연체료 있죠. 그런 부분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연체금, 단순한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이 부분 인정받을 수 있고요. 전기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금,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적용되는 과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입니다. 자,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계정별 원장에 반영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하나 챙겨보실 부분은 기본적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제세공과금은 세금과 공과금 계정에 있는 정보들만 불려져 옵니다. 불려져 오는데 우리 F4번에 과목 추가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다른 계정 과목들도 함께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금과 공과금과 관련되는 부분만 정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980번 잡손실이나 999번의 소득세 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계정 등록을 통해서 등록하시게 되면 잡손실 계정은 다시 보지 않고 세무조정하실 수 있고요. 소득세 등도 누락하지 않고 세무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자, 세금과 공과금, 잡손실, 소득세 등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경비 불산입되어야 될 금액들을 선택해서 불산입 선택을 합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고 바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세무조정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안 보고 소득세 등도 제대로 챙기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에서 과목 추가를 통해 갖고 소득세를 등록하심으로써 누락되지 않고 세무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하시게 되는데 자, 이때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세무조정 금액은 532만 원 총액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계정 과목이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접대비, 세금과 공과금, 잡손실, 세금과 공과금, 소득세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과목별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고자산 평가 및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